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명언으로 아는 지혜 팔자명리학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13강. 오늘 주제는 명리학의 표준모형 5번째로 가족관계 분석, 육친의 연결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육친,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 또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인 경우도 하는데, 주로 이제 결혼한 경우를 주로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자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가족 구조는 이제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구조와 사주에 나타난 이 가족 구조가 사주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육친, 나를 중심으로 한 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가족을 통해서 태어나죠.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엄마,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조상으로 쭉 올라가서 이어지게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건 조상이 없으면, 부모가 없고 조상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이 공동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잇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생의 마지막을 끝내는 또 그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족의 기원을 보면 우리 인류 문명과 같이 이렇게 쭉 해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가족의 시작이 우리가 고대 이제 시족 사회에서 시작됐다고 보통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원시 사회에서의 가족을 살펴보면 그 완전하지는 지금처럼 완전한 형태의 어떤 뭐 그런 독립적인 그 어떤 경제 단위를 형성하는 이제 그런 사회 단위는 아니었죠.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의 그 시족을 형성했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기전 한 1만 년 전 부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지죠. 그래서 이 시족 사회가 조금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족 사회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원시 사회가 시족 사회로 출발을 해서 이제 그 종족 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족은 말 그대로 한 남성 또는 한 여성 또는 이제 그 혈육을 같이 하는 가장 가까운 이 남녀가 이룬 이 그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혈족 공동체라고 본다면, 종족은 여기서 조금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족은 이제 공통의 부계 선조, 그러니까 조상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쭉 위에 올라가서 함께 조상을 같이 하는 이제 몇몇 그런 소가족 형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쭉 이제 그 자손들이 출생하면서 이제 이런 그 자손들이 또 이제 가정을 이루면 여러 가정들이 형성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된 혈연관계 집단이 이제 종족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종족 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점점 커지죠.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인류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농경 문화 또는 이제 목축 문화의 그 어떤 기본적인 경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족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한 이제 정치 체제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 개별 가정은 이제 종족 공동체라고 하는 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하나의 단위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개별 단위로 형성된 가족이 이제 점점, 물론 이제 목의 중심의 사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부계 중심으로 혈연관계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부계 중심의 혈연관계를 보면 이제 가족 노동이죠. 농경사회. 이제 농경사회가 쭉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남성은 이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여성은 가사를 돌보거나 뭐 옷을 만드는 이제 직무를 짜는 일을 주로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가족 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명리학이 그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가족 관계가 이 당시에 그 사주의 그 명리학이죠. 전통 명리학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이 전통 명리학에서 이 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표준 모형은 그 송나라 때, 송대 초기에 그 서자평이라는 사람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서자평의 공적을 이제 보면, 이제 크게는
그 이전에 이제 고전 모형에서는 사주에서 연주를 중심으로 해서 명을 분석을 했다면, 이 서자평부터 시작은 이제 연주가 아니라 일주, 거기서도 이제 일주의 천간, 그래서 천간을 중심으로 하는 명의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2강에서 이제 했죠. 이 십신체계를 수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신체계를 수립하면서 육친과 재관의 연결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연결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것이 이런 그 십신체계가 수립이 되면서 육친의 연결망과 재관의 연결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중요한 연결망이 형성된 건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명의 분석이 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연주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건데 일주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또 뭐 이제 이제 연주에서 일주로 오면서 이제 그 이전에 고전 모형에서는 이제 나부 모형 여러분들 배우셨죠? 나부 모형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오행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발전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십신체계를 수립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전통 명리학에서는 이 한 사람의 명을 놓고 명의 분석을 놓고 이 비유적인 상을 분석을 하는 것에서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주를 중심으로 해봤을 때는 이걸 어떤 그 나부 모형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비유적 상을 통해서 사준 그 명곡을 분석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육친이라든지 십신을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사회적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뭐 재물, 뭐 직업, 특히 이제 직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이제 관료가 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냄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인생을 묘사하고 추측하는 능력을 훨씬 더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서자평 이후에 이런 어떤 육친의 연결망이라든지 재관의 연결망이 이제 가능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그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가족 구조가 이제 가장 발전한 시기에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송나라 때가. 그러니까 서기 이제 960년경 정도 되죠. 특히 이제 그 연회자평에 있는 그 남자와 여자의 이 명에 관한 그 육친, 활용표가 있는데 그 육친 활용표, 제가 여기다 옮기진 않았습니다만 이 육친 활용표는 이 고전 모형에서 표준 모형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표준 모형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육친 활용표가 전통적 가족 구조가 가장 발전한 시기에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연회자평, 서승의 연회자평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육친 활용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주에서 육친 관계를 왜 분석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무릇 육친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 아내의 자손을 말한다. 일간을 위주로 하면 정의는 친어머니이고 편의는 계모나 조부이다. 그리고 편제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의 부성이고 또한 첩이 된다. 편제는 아버지이자 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제는 아내가 되고 또 편제는 첩이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비견은 형제와 자매가 된다. 칠살, 편관이죠. 아들이고 정관은 딸이다. 원래 주석에서는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다. 그래서 식신은 남자의 자손이고 상관은 여자의 자손이나 할머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육친의 관계를 이 서승이 쓴 연회자평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육친의 연결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표준 모형에서 육친의 분배를 보면 여기 이제 연, 월, 일시, 사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천간과 지지가 있고요. 태어난 연에 그 해에 이제 천간 지지, 육식갑자에서 나오는 지지로 나오는데 이 연간은 이제 조상이 되겠고요. 연주는 조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월주는 이제 부모, 형제, 그리고 일주에서 일간, 요거는 이제 일간인데 일로 되어 있네요. 일주에서 일간, 천간이죠. 일주 천간은 내가 되는 거죠, 자신. 그리고 일지는 여성일 경우에 남편이 되고 남성일 경우에 이제 아내가 되고, 그리고 시주는 자녀가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곡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왜 자녀 관계를 분석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주 명리 표준 모형이 나올 때 육친, 그러니까 십신에서 특히 이제 육친의 연결망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당시는 뭐 지금하고 좀 다르게 거의 이제 대가족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가계를 통해서 어떤 그리고 직업,
그리고 사회적 지위들이 계속 이어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분 사회에서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뭐 양반이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집안이 어떤 일을 또 했느냐, 어떤 정도까지의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족에서의 육친의 연결망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뭐 가족 현대사회는 좀 많이 다르죠. 저도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이 육친의 연결망을 막 절대적으로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송대 이후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어떤 그 농명이 이어지는 과정은 가족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부모와 그리고 조상 그리고 그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 의해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육친의 연결망이 특별히 이제 중요했다. 이게 사주에서의 육친의 자리를 이 가족 구조와 이제 육친의 자리로 놓고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십신이 이제 10가지 신이죠. 이제 십신이 대표하는 이제 육친의 내용을 남자의 명과 여자의 명으로 구분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신 우리가 지난 12강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비견과 겁재는 남자의 명일 경우, 그러니까 일간이 남자일 경우, 남자의 명을 볼 때 이제 비견과 겁재는 그 일간을 놓고 각 팔자의 그 관계죠. 팔자에서의 그 십신의 관계를 놓은 게 이제 십신 이거죠. 그래서 비견과 겁재는 이제 형제나 자매가 되겠고요. 그리고 식신은 식신 상관에서 식신은 이제 손자가 되고요. 상관은 이제 손녀나 또는 이제 할머니가 됩니다. 여기 이제 여자의 명으로 볼 때와 좀 다른 면인데, 그리고 편재와 정재에서 편재는 아버지나 첩이 됩니다. 이건 아까 그 연애자평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이 남자의 명과 여자의 명에서의 육친의 내용은 그 연애자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재는 아버지나 또는 이제 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재는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편관, 칠살이죠. 아들이 되고 정관은 딸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남자의 명이 이제 여기 그 일간이 음일 때, 양음에서 이 양일 때 이제 주로 보통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뒤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편인과 정이 돼서 편인은 계모가 되고 또는 할아버지가 되고 정인은 이제 어머니가 됩니다. 근데 여자의 명에서는 조금 다르죠. 여자의 명에서는 관성, 그러니까 편관이나 정관이 들어올 경우, 편관인 경우에는 애인이 되고 정관인 경우에는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인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되고 상관인 경우에는 이제 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르죠. 남자의 명 같은 경우는 관성, 그러니까 편관과 정관일 때 아들, 딸이 되는데, 여자의 명일 경우에는 식신, 상관일 때 아들, 딸이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견은 이제 시아버지가 되고 정제가 시어머니가 됩니다. 남자의 명 같은 경우는 정제, 그러니까 재성은 여성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제 뭐 다른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첩을 많이 뒀으니까 이제 후첩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데, 여자의 명인 같은 경우에는 비견인 경우에 시아버지가 되고 정제가 이제 시어머니가 되는 이제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하나만 살펴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의 명에서 육친의 연결망을 보면 일간이 갑일 경우 이게 이제 양목이죠. 양목. 이제 양목일 때 다른 이제 팔자에서 다른 이제 그 사주에서 이제 갑이 왔을 경우, 이제 갑은 똑같은 이제 양목이니까 이제 비견이 되겠죠. 이제 비견이 올 경우에는 형과 언니게 되고, 이제 을이 왔다. 음목이죠. 음목이 왔을 경우에는 이제 겁재가 돼서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내용상, 양목인 갑만 놓고 이제 봅니다. 남자인 경우. 자, 그런데, 병일 경우에는 그 양화죠. 양화이기 때문에 식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손녀가 되죠. 그 앞에 나온 내용 이제 그대로 제가 이 도표로 이제 연결망으로 그린 겁니다. 그다음에 정일 경우 음화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 십신에서는 상관이 돼서 손자나 할머니가 됩니다. 이제 상관이 되면 그리고 이제 무는 이제 양토죠. 편제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나 이제 첩이 되는 거고요. 기토가 되면 기가 되면은 이제 음토가 되기 때문에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됩니다. 일간이 갑일 경우에 기가 오면은 그러니까 정제죠. 이제 정제가 오게 되면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이 올 경우, 이제 양금이죠. 양금일 경우에는 이제 편관이 됩니다. 칠살이 되죠. 그래서 아들이 되고, 그 신이 왔을 경우에 음금이 되죠. 음금일 경우에 정관이 돼서 딸이 돼요. 그래서 관성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된다. 그렇죠? 양관이,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재성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배우자 또는 이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수가 왔을 때, 이제 인성이 들어왔을 때, 편인인 경우에는 이제 계모가 되거나 또는 할아버지가 되고요. 그리고 정인일 경우에가 이제 어머니가 되는 이런 그래서 육친의 연결망을 이제 상생과 상극이라는 그 연결망으로 이렇게 보면 이 육친을 연결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제 그 원칙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자식은 어머니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부부는 서로 이기면서 화합한다. 그러니까 서로 극하면서 화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화합을 한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육친의 연결망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어머니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관성까지는 이제 아내가 자녀를 낳지만, 나를 낳는 건 왜? 나를 낳는 건 어머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성에서 정인이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인이 이제 그 비겁을 낳게 되는 거죠. 일간을 나를 낳게 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인이 어머니를 대표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기 이제 들어오는 그 천간과 지지 해당되는 이제 부호가 이제 어떤 천간이 들어오고 어떤 지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십신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명에서 본 이제 육친의 연결망을 보면, 자, 여성일 경우 이제 일간을 을목인 을로 봤을 때, 비견 같은 을목이 왔을 때 비견은 시아버지 돼요. 근데 갑이 왔을 때는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일간이 생하는 식신이나 상관은 남자의 명인 경우에는 관성, 그러니까 편관이나 정관이 아들, 딸,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성인 경우에는 내가 직접, 그러니까 여성이 내가 직접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견과 겁재가 식신과 상관을 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에서처럼 이 비겁이 낳는 것이 바로 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자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이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이 자녀를 낳기 때문에 이 식신상관, 이 비겁이 생하는 식신상관은 아들, 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재성은 이제 재성에서 편재는 아버지가 되고 정재는 이제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정에서는 이제 시어머니가 남편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재성에서 정재가 관성을 낳았을 경우, 이제 관성에서 특히 이제 정관인 경우는 내 남편이니까 시어머니가 내 남편을 낳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인성은, 나를 낳는 거죠. 똑같습니다. 남성의 명하고 똑같아요. 정의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의 명에서나 여자의 명에서나 똑같습니다. 인성에서 정의는 어머니예요. 나를 낳는 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편의는 계모가 되고요. 이거는 뭐 남자의 명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남성과 여성의 그 명에서의 육친의 연결망을 봤는데, 요즘은 가족 구조도 굉장히 옛날과 다르게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가정도 많고, 이제 혼자 사는 가정, 물론 이제 혼자 살던 뭐 아니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살던, 어쨌든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는 없을 수 있지만 내가 부모는 있을 수 있거든요.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부모님의 또 부모님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이런 어떤 혈육 관계는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친의 연결망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육친의 연결망은 조금,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아까 우리가 그 서승의 연애자병에서 보셨듯이, 중국 송나라 때 그 전통적 가족 구조가, 그러니까 북의 중심의 전통적 대가족 구조가 가장 발전했을 때 나온 육친의 연결망에 대한 전통 명리학적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육친의 연결망은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3번째 강의 육친의 연결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14강에서는 명리학의 표준 모형 6번째 재관의 연결망인데, 이 재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성하고 관성이잖아요. 편재, 정재, 그리고 이제 평관, 정관인데, 이거는 재성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이제 직업은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재물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큼 이제 부를 가지고, 그 빈부의 문제하고 그 사람의 빈부의 문제, 또 재물의 문제가 연관되고, 관성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직업이겠죠. 그래서 직업과 재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관의 연결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 이제 명리가 이제 하나의 그 학문으로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명리의 시작은 굉장히 짧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게 들어온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명리의 역사는 짧지만 명리가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명리를 심리학이나 또는 이제 직업과 관련돼서 직업 심리학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직업 개발 쪽으로 많이 응용을 해요. 왜냐하면 명리 자체가 굉장히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사람의 운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 14강에서는 이 재관의 연결망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